안녕하세요. 주식변수입니다. 주님들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좀 약간 조정이 나와서 주주분들이 고민이 많으시겠지만은 이 마음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주가가 직전 고점을 이미 뚫어주고도 남았어야 될 상황인데 왜 안 뚫어주고 지금 지지부진하냐라는 심정으로 공장 방문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도 주주분들과 같은 배를 탔다 이거야. 같은 배를 탔는데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더라도 얘는 12만 원 이상이 정당화 가능한데 계속해서 지금 조정 구간만 보여주고 있으니까는 모건 스탠리도 답답해서 차라리 우리가 두산의 공장을 방문을 해서 두 눈으로 직접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두산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제시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공장 방문 견학을 해서 이 보고서를 오늘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모건 스탠리는 이 공장 견학을 통해서 훨씬 더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50만 원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정말 시작을 한 거고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29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게 단순하게 하루 5% 수익을 챙겼더니 어느새 516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ABL 바이오를 1시 34분 18만 원 이하에서 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눌림목 구간을 문자로 남겨드렸어요. 1시 34분이 요 구간이 되겠죠. 이 음봉으로 떨어지는 요 구간. 그래서 효율적으로 5%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과 이번 주도 또 어떤 종목에서 어떤 기회가 나올지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 분석을 먼저 하고 다음 주 급등할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11월 12일자를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팩토리 투어 하이라이트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모건이 너무나 답답해. 주가는 얘는 방산 모멘텀까지 있죠. 아시다시피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주기기, 그리고 이제 전투기 엔진, 가스터빈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하도 안 가다 보니까는 결국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예요. 두 눈으로. 그래서 공장 탐방 리뷰를 발표를 했는데 핵심 요약은 이렇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 양일간 애널리스트 대상 공장 투어를 진행을 했었고, 이를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가스터빈 단조 등 핵심 제조 역량을 직접 보여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투어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제 어느 정도까지 견학을 했느냐, 대형 단조 공장, 여기에서 대형 원전이 나오죠. 6기가. 그리고 가스터빈 공장, 이 가스터빈은 최근 테슬라죠. 테슬라에 공급한 가스터빈인데 실질적으로 이 가스터빈은 이제 제트기 엔진뿐만 아니라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더 많이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온 부품 공장, 원전 장비 공장, 이렇게 네 공장을 방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모든 걸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인하우스 제조 역량을 시각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가 딱 탐방을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건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고급 원전 설계 기술에 대한 자신감 표현. 자, 안 그래도 이제 이 미국 원전 프로젝트가 일본도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히타치라든지 이제 뭐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 쪽도 들어오는데 모건 스탠리가 봤을 때는 일본이 과연 이러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납기 능력, 주기기에 대한 납기 능력뿐만 아니라 자, 납기 능력이 두산과 필적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미 인증, 검증을 끝냈냐 이 주기기에 대해서. 왜냐면은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과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후쿠시마 이제 원전 사태 이후로 실질적인 추가 검증을 전 세계 무대에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후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대한 주기기 검증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히타치와 미쓰비시 중공업 대신해서 계속해서 검증을 이어나갔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모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두산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Q&A죠. 질문과 답에서 이 두산의 경영진은 원전 난이도에 있어가지고 일본이 따라오지 못하는 높은 설계 기술을 확보를 했다라고 했고, 이를 통해서 터빈과 발전기 설계에 대한 제작 경험을 강조를 해서 10여 년간 축적된 기술이 있다. 그래서 SMR도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최근 가스터빈 수출을 이제 두산에서는 전환점으로, 내부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내부에서는 전환점으로 강조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썼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SMR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 테슬라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이 여지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두산은 결국 원전과 가스터빈, 단조, 풀세트를 수출할 수 있는 기업임을 모건 스탠리에게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같은 배를 타서 투자 의견을 어떻게 했다? 1차입니다. 1차. 그러니까 1차라는 취지가 뭐냐면은 단기 목표가 이거를 얼마로 제시를 했다? 88,000원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등급이 중요한데요. 외사에서 투자 등급을 매길 때 최상위 등급의 이 투자 등급이 뭐냐? 바로 어트랙티브라고 하는 매력적이라는 등급입니다. 자, 이 매력적이라는 등급은 자, 누구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느냐? 해외 기관입니다. 해외 기관.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내 기관들이 두산을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다 알 거란 말이에요. 다 아니까는 모건 입장에서도 야, 이 기업 이렇게나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그러니까 모건이라는 신빙성이죠. 신빙성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모건이 자체적으로 탐방까지 해서 매력적인 등급을 매겨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해외 기관의 추가적인 자금까지 불러일으킨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중 확대를 지금 제시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추가적인 도약을 하기 위한 일부 후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이 모건 스탠리가 두산을 탐방하면서까지 투자 등급을 올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은 이제 모건 스탠리 등에 타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등에 타서 어차피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 보니까는 앞으로 목표가가 지금 12만 원짜리 레포트가 나왔지만 뭐 14만 원, 15만 원. 왜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지금 전투기 엔진 자체를 미국에다가 수출을 한번 했거든요, 여러분들. 선수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 전투기 자체가 대량 생산이 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러한 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파르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아니, 당연히 급등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에 방문을 한 거다 보니까는 주주분들이 이제는 모건의 등에 타서 안정적이고 넉넉한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다음 주 급등할 주식 이 50만 원의 기적 프로젝트에서 제가 잠깐 좀 소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저번 1기 때 한 달 앞두고 들어오신 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셨는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지금 사도 되나 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지금은 기다리세요.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필요한 말만 문자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위험은 적고 수익은 잘 나오는 자리. 혼자 하시면 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리면 누구나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에서 제가 왜 하루 5%를 강조드리냐면요. 5% 수익이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흐름으로 하루 평균 5% 수익만 유지를 하면은 이 50만 원이요. 100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6,574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의 기적은 잡초도 바로바로 뽑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초가 발생할 시 길게 보지 않고 바로바로 뽑아주는데 자, 이러한 손절을 또 감안을 하고 하루 수익률 3% 정도만 적용을 하더라도요. 100일 뒤에는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460만 원은 빼고 500만 원으로 한번 굴려볼게 라고 하시면은 500만 원에 하루 3% 수익을 100일로 목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100일 뒤에는 9,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절반은 쓰고 절반만 또 참여할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 억 단위로 불어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 5%만 천천히 챙겨봐서 요런 수익을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나도 5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다. 또는 복리로 차근차근 좀 불리고 싶다.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5%죠. 정말 못하더라도 하루 3% 수익으로, 자, 이런 수익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고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요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